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어머니께 뺨싸대기를 날리게 된 제 사연에 대해 소개해보자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때릴 수 있냐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선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위아래도 없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인지 말이에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해 있는 집 자식입니다. 시댁이 엄청난 부동산 부자인데다가 시아버님께서 운영하는 회사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 곳이죠. 제 나이 29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주변 지인들 모두가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절로 우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살이에 정당한 대가 없이 꽁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에 시집을 온 대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매번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도 없이 신혼집에 쳐들어와 집안 상태를 체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결혼 1년도 지나지 않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아가,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우리 민수 밥은 제때 해주는 거니? 그럼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도 토스트랑 야채 주스 먹고 갔는걸요. 세상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토스트? 어떻게 내 아들한테 아침으로 그깟 빵 쪼가리를 먹일 수가 있는 거야? 네? 어머님, 그 이 토스트 엄청 잘 먹어요. 오히려 아침에는 속 부대낀다고 자기가 먼저 토스트로 달라고 했는걸요. 으이구, 이거 사. 그거야 내 아들이 착하니까 너 편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겠지. 당장 내일부터 꼬박꼬박 쌀밥으로 아침 해 먹여라. 알겠니?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하면 너네 집은 한참 부족한 거 애미 너도 잘 알지? 그럼요, 어머니. 그런 줄 알면 더 납작 엎드려라. 서방님을 하늘처럼 떠받들란 말이야. 알아들었냐? 제가 부족한 거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란 고리타분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솔직히 기분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저도 귀한 집안의 무남 동료로 시집 오기 전까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거든요. 물론 친정이 시댁만큼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모자라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사립학교 원감까지 하셨고 어머님 비록 돌아가셨지만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지내신 분이십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는 여대를 졸업하고 나름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과한 고라니질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요.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마냥 좋아했던 지난날이 비로소 조금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결혼까지 한 마당에 뭐 어쩌겠습니까? 낙장 불입이죠. 오늘처럼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진상을 피우고 간 날이면 전 항상 남편에게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남편이 그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또 다녀갔다고? 자기가 어머님한테 신혼집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맘 같아선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 지난번에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머님이 나 노려보고 있었다니까. 진짜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에휴, 자기가 이해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대신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 자기도 참 이깟 카드 주면 다야? 한도 없는 카드야.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는 나중에 내가 기회 봐서 잘 이야기해볼게. 정말? 약속한 거다 자기야? 그럼 나만 믿어 자기야. 저는 다음날 남편이 준 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집 온 뒤로는 시댁 어른의 요구에 따라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탓에 별다른 낙이 없던 저에게 쇼핑은 유일한 활력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도 훈수를 당해서 그런가 명품 매장 직원들이 저를 떠받들어 줄 때마다 솔직히 스트레스도 쫙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사모님 오신다고 해서 신상들로 쫙 준비해놨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 버킨백이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요. 최근에 배우 전지현 씨랑 송혜교 씨가 들고 나와서 완전 대란이었잖아요. 없어서 못 구하는 거 제가 올 사모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 몰래 챙겨놨어요. 어머, 나 전지현이 이 가방 들고 나온 드라마 봤잖아. 세상에,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 사모님, 이거 빈말 절대 아닌데 전지현 배우님보다 사모님께서 드시니 훨씬 더 잘 어울리세요. 와, 우리 사모님은 어쩜 연예인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아이, 뭘 또 그렇게 말하면 안 살 수가 없네. 하나 줘봐요. 네, 사모님. 참, 이번에 신상 라인으로 나온 목걸이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신상 라인 보자마자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완전 찰떡일 것 같아서 막 설레더라니까요. 그래요? 어디 그럼 귀걸이도 한번 보여줘봐요. 마치 저를 여왕처럼 대하는 명품 매장 직원의 온갖 아양을 받으며 저는 또다시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간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역시 돈이 최고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루에 수천만 원씩 플렉스를 하고 돌아올 때면 그래, 그깟 시어머니 잔소리 따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제 자신과 타협하고 살아간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참다 못한 제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자기야, 나 진짜 어머님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오늘은 새벽 6시에 전화하셔서 자기 아침상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난리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간섭 받으면서 살아야 해? 자기가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잘 말해준다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매번. 그게 미안해 자기야. 우리 엄마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며칠 전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대. 거기다 대고 엄마한테 뭐라 하기도 좀 그래서. 항상 자기만 효자고 나만 나쁜 며느리지? 에휴, 됐어, 말을 말자.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 미안해 자기야. 마음 넓고 착한 우리 자기가 우리 엄마 이해 좀 해주라. 나이든 어른이 다 그렇지 뭐. 대신 우리 자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됐거든. 자기는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다 큰 코 다쳐. 그러지 말고 이 오빠한테 이야기해봐. 참, 우리 자기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 뭐 오래 끌고 다니긴 했지.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당장 차 바꾸러 가자. 어떤 거로 바꿀래? 벤츠? 아우디? 따지고 보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남편의 방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혹할 만한 비싼 선물들을 안겨주며 저를 살살 어르고 달랬으니까요. 대신에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잔소리 해댈 때마다 속으로 불경을 외우거나 유행가를 부르는 방법이었죠. 정말 그렇게 하니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런대로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의 회사가 급격한 경영난을 맞게 되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지만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바닥을 치는지라 오히려 손해만 눈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 노조 파업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고 아버님의 회사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만큼 작은 회사는 결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비상소집으로 인해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렸는데 집안 분위기가 아주 그냥 상갓집에 온 것 마냥 축 가라앉아 있더군요. 어찌나 다들 참담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시고 시아버님은 담배만 뻑뻑 피워댔죠. 오죽했으면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을 쉴 새 없이 깜빡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에휴, 우리 집은 이제 끝장이네, 끝장이야. 이걸 어쩌면 좋아. 당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청승맞게 자꾸 질질 짤 거면 신경 거슬리니까 당장 나가. 엄마,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아들아,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 얼마 정도 되겠냐? 글쎄요. 그래도 이래저래 하면 5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걸로 택도 없다. 아무리 적어도 50억 원은 필요한데 말이다. 50억이나요?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아이고, 이게 다 우리 집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 아무 문제 없던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급기야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밑도 끝도 없이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저도 슬슬 성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진 게 왜 제 탓이에요? 이게 어따 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시험일 노려보긴 아주 예의를 밥 말아 처먹었냐? 도대체 언제까지 절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어머님. 뭐 이년아? 아이고, 어디서 저런 왼수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심장이 안 좋아, 어? 그리고 자기도 그만해. 어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어? 여보, 당신까지 정말... 역시 이 엄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구나. 으이, 고야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다. 썩 꺼지거라. 꺼지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 순간 왜 이렇게 반갑게 들리던지 저는 그대로 시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기회에 영영 시어머니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남편마저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자 더욱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을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자기야. 어머님이 이제 날 대놓고 저격하시는데 불난집에 불구경하듯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자기가 화 많이 났구나. 그렇게 웃지 마. 절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어머님이 나 때문에 아버님 회사 망한 거라고 한 거 당신도 똑똑히 들었잖아.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자기야, 엄마가 너무 화나서 실언하신 거야. 당신 이해해. 왜 맨날 나보고 이해하래? 당신 같으면 저딴 말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부처라도 되는 줄 알아? 남편에게 소리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도무지 이번 일만큼은 너무 서러워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맨날 저보고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당신도 진짜 너무해. 어머님이 나 시집살이 혹독하게 시키는 거 뻔히 알면서 항상 모른 척하고 진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자기야, 사실 우리 엄마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며칠 전에는 쓰러지셔서 응급실까지 실려가셨어. 자기 걱정할까 봐 내가 말 못했어. 미안해. 어머,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니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아픈 엄마한테
자식 된 도리로 한 소리 할 순 없잖아. 지금 집안 분위기도 뒤숭숭해서 우리 엄마가 더 저러시는 거야. 천사 같은 자기가 이번 한 번만 더 눈 감아주라. 응?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님 아프신 줄도 모르고. 그제야 제가 너무 경솔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데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대했어야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우는 상황에서 가장 심적으로 힘드신 분은 어머님일 테고 몸까지 아프시다고 하니 사람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전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차와 그간 사모은 온갖 명품을 전부 처분하고 결혼 전부터 모아온 비상금을 털어 3억 가까운 돈을 마련해 시댁의 보태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의 쓰디쓴 잔소리를 꾸역꾸역 버텨가며 받은 보상 같은 것들인데 한 번에 날린다고 생각하니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시어머님께 앞으로는 제발 좀 잘 지내보자는 화해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라면 분명 어머님도 저에 대한 노골적인 미움을 풀고 집안의 며느리로서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님께서 3억을 건네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남편 돈으로 생색을 낸다며 역정을 내셨죠. 어머님, 이거 제가 마련한 돈 3억이에요. 아버님 회사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어요. 어머마, 이 태바라진 것 좀 봐라. 이 돈이 어떻게 네 돈이냐? 너 내 아들 돈으로 지금까지 호강해 놓고 이깟 푼돈으로 유세 떨지 마라. 어머님, 물론 남편 돈도 맞지만 제가 처녀 때부터 저축해온 돈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고, 꼴랑 그거 몇 푼 한다고? 지지리도 궁상이구나. 에휴. 저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요새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뭐? 몸이 안 좋기는 누가 안 좋아? 몸 안 좋은 거 아니세요?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응급실까지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얼탱이 없는 소리를 해? 너에게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던 남편의 말은 완전히 개뻥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왜 거짓말했느냐고 따졌더니 남편 놈이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도 우리 엄마 욕하니까 잘 좀 지내라고 내 딴에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야? 어머님이야? 유치하게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 애야? 계속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면서 짜증나게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 이혼? 그래, 이 마마보이 자식아,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 아버지 홀로 계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껏 시댁을 생각해서 3억이라는 큰 돈을 건네주고도 욕을 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선 이혼하자는 소리나 들으니 제 신세가 몹시도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 바리바리 짐 싸들고 온 딸내미를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뜨시곤 펄쩍 뛰시더라고요. 너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이 짐은 또 뭐고? 아빠, 나 그이랑 이혼하려고. 갑자기 이혼이라니? 김서방이랑 싸웠어? 아빠, 그게... 저는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를 아버지께 모조리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부잣집에 시집간다며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행여라도 아버지가 전부 다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아빠, 사실 아버님 회사가 요새 많이 어려워. 잘못하면 그이랑 나도 길거리에 앉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 장인 회사가 많이 어려워? 가만, 내가 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빠가 뭘 어떻게 돕는다고 그래.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게 말이다. 사실 딸아, 너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이윽고 아버지 입에서 좀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주 로또를 사는 취미가 있으셨는데, 아니 글쎄 저희 아버지가 그만 1등에 당첨된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상금으로 무려 100억을 받게 된 것이죠. 뉴스에서 10년 만에 역대 최고 당첨 금액이라고 하도 떠들어대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당첨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사돈 일은 너무 걱정 마라.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도울 테니. 아빠, 그렇다고 막 돈 함부로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고마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어허, 시댁 흉보면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리고 시댁이 좀 어려워졌다고 바로 등 돌리면 쓰겠냐? 너도 이만 정신 차리고 김서방 잘 챙겨줘. 아빠. 한평생 교육자로서 올곧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딸인 제가 보아도 욕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티를 내기는커녕 평소와 다름없이 검소하게 생활하셨으니 말이에요. 도리어 지금까지 시댁에 변변히 해준 게 없어 미안했는데 이 기회에 도울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사돈께서 무슨 돈이 있어 돈을 빌려주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아버님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무려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아주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무려 당첨금의 절반인 50억을 시댁에 턱하니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시아버님은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히 사돈 도움을 다 받고 한 며느리를 잘 얻어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이건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아휴, 사돈께서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 역시 인품까지 훌륭하십니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제 딸을 어여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유, 저희같이 부족한 집에 이리도 참한 며느리를 얻어 영광이죠. 며느리가 그야말로 복덩이입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는 내 딸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따님을 제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 받으세요, 장인어른. 가장 웃긴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이 망했다며 지랄 발광을 떨더니 저희 아버지가 돈 좀 생겼다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어 버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혼하자고 먼저 큰 소리치던 남편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절대 집에 발끝도 못 들이게 할게. 당신이 퍽이나 그러겠다. 한두 번 속아 내가? 이번엔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믿어주라. 으이구,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사랑해 자기야. 나 진짜 자기밖에 없어. 이혼하자고 한 거 진심 아닌 거 알지? 아유, 우리 이쁜이 이뻐 죽겠네 아주 그냥. 아유. 됐어. 더우니까 저리 가. 그리고 자기야, 앞으로 우리 엄마가 자기 힘들게 하거나 심기 건드리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아주 단단히 우리 엄마 버릇 고쳐놓을 테니까. 알겠지? 얼씨구, 그 유명한 효자들은 어디로 갔대? 효자들 죽었어. 난 이제 와이프 바보야. 앞으로 평생 당신 말만 복종하고 충성할게. 저는 그때 또 한 번 돈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정말 하루아침 만에 일절 발걸음을 싹 끊으시더니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영영 손절해버리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자 싶어서 가끔 안부차 시댁에 방문할 때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여기 올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아가, 바쁠 텐데 여긴 뭐하러 왔어? 설마 당신이 바쁜 며느라 불렀어?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두 분 모두 잘 계신가 해서요. 잘 있다마다 그럼. 그나저나 사돈어른은 잘 계시지? 내가 직접 찾아뵈야 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영 못 가고 있구나. 안부 인사라도 꼭 전해주렴 아가. 네, 그럼요. 아버지께 꼭 안부 인사 전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헉, 민수 고놈이 혹시 스트레스 받게 아니? 스트레스는 무슨요. 참, 민수 씨 요새 아침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은 무슨. 세아가, 너 힘들게 민수 아침상 차리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혹시라도 민수가 속상하게 하면 당장 나한테 말해라. 내가 고놈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알았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해진 시어머님의 태도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나았기에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겼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쭉 유지된다면 시댁과도 얼굴 붉히지 않고 쭉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50억이 급한 상황에 제법 요긴하게 쓰였는지 시아버님은 밀린 대금을 하나둘씩 처리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문제없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회사가 정상 가동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모양이었습니다. 즉, 저희 아버지 덕분에 부도 위기는 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또다시 1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의 회사는 어느새 이전과 같은 명성을 되찾게 되었고 죽상이던 시어머님의 얼굴도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한시름 놓았다며 기뻐했고요. 다시금 집안이 여유를 되찾게 되자 시아버님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 빌렸던 50억과 이자까지 모두 상환했습니다. 왜 사람이 돈 빌릴 때랑 빌리고 나서랑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곧바로 빚부터 갚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내심 안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을 갚기 무섭게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싹 바뀌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돈이 빌려준 돈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그나저나 사돈께서도 항상 명심하세요. 원래 요 행으로 얻은 돈은 요 행으로 잃기 마련입니다. 그 나이에 로또나 사고 다니고 에휴,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예? 한심하다니 그게 무슨...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그저 염려돼서 하는 말이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쌍한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님께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더군요. 누구 덕분에 극적으로 기사 회생한 줄도 모르고 살만해졌다고 곧바로 저희 아버지를 깔아뭉개는 꼴이라니.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하의 것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미야, 너는 어째 살이 갈수록 찌니? 맨날 집에서 잠이나 처자고 있으니 돼지가 따로 없구나. 에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살은 그이가 더 쪘어요. 결혼하고 10kg이나 불었는걸요. 웃기는 소리. 내 아들은 그거 다 운동해서 생긴 근육이지 이거사. 근육 무게랑 살 무게 구분도 못하고 넌 눈이 뺐니? 말도 안 돼요. 그이가 무슨 근육이에요. 배가 남산만 하는데. 에휴, 말이나 못하면. 그리고 넌 여자애가 꼬라지가 그게 뭐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자가 돼서 좀 꾸며야지. 너 까딱하다간 우리 민수가 밖에서 겉돌겠다 얘. 예? 그이가 왜 밖에서 겉돌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또 이해 좀 봐라.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안 지는 것 좀 봐. 하여튼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아유 속 터져. 아휴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급기야는 저를 향한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물론 온갖 인신공격까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어머님의 행패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혹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말하라던 남편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배신감에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돈 없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니 오늘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나보고 좀 꾸미고 다니래. 집에서 잠만 처자니까 살만 찐다고. 어떻게 이런 인신공격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맞는 말 했네. 솔직히 자기 요새 살 너무 쪘어. 관리 좀 해라 진짜. 뭐? 당신 말 다 했어? 몰라.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참. 별것도 아닌 거로 이러지 말자 우리. 당신도 똑같아. 최악이야 정말. 몰라.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이지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아버님의 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시댁은 차도 바꾸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고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회사가 정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기업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50억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이번 일로 기분이 몹시 좋아진 아버님은 집안 식구들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크게 쐈는데 정작 가장 큰 도움을 준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의 원통한 마음이 좀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차차차차 우리 며느리 선물을 까먹었네. 이거 미안해서 어쩐담?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 며느리 너는 우리 같은 훌륭한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 봐라. 선비처럼 고고하게 굴면 뭐하냐? 한낱 사행성 도박이나 빠지고 말이야. 에휴, 로또 그까지 종이 쪼가리에 기대면 쓰냔 말이다. 사람이 정당한 노동으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저는 대꾸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밑바닥일 수 있구나 하며 기함할 뿐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막대먹은 시댁과 영영 인연을 끊고 남편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꾹 참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터라 아버진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족을 이루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엔 참을성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오늘 울 아버지 생신인 거 당신도 알지?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주말에 시간 비워놔. 아빠랑 같이 식사하게. 나 주말에 골프 약속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가면 안 돼? 돈 봉투나 좀 챙겨드리면 되잖아. 자꾸 이럴 거야? 지난달 아버님 생신 때는 호텔에서 파티한 거 잊었어? 그래놓고 올 아빠는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들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럼 차라리 장인어른을 본가로 초대하는 건 어때? 오랜만에 집안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 밥이나 먹으면 좋겠네. 됐어. 어머님이 퍽이나 허락하시겠다. 아니야. 지난번에 엄마가 안 그래도 장인어른 한번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그랬었어. 그래? 웬일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옳은 말이 나온다 싶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대우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흔쾌히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저희 아버지 생신이신데 시어머님 혼자 준비하는 게 마음에 걸려 부랴부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고 초대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말씀만 하시면 전부 준비해 놓을게요. 그럴 필요 없다. 늦으면 음식 전부 버릴 테니까 시간이나 잘 맞춰서 와라. 네, 늦지 않게 갈게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봬요, 어머님.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저는 신이나 아빠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지 말라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댁엔 아무런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어 시어머니 얼굴만 그저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올 줄도 모르고 아직 음식 준비를 못했는데 이를 어쩌죠? 이런, 제가 너무 빨리 왔나 봅니다. 저는 괜찮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유, 네. 그럼 좀만 계세요. 배달시켰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잠시만요, 어머님. 배달이요? 왜? 뭐 잘못됐니? 요새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안 그래요, 사돈? 예, 맞습니다. 저도 배달 음식 자주 먹습니다. 그 생일이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가족끼리 얼굴 보면서 음식 먹으면 장땡이죠. 장인어른, 저희 어머님께서 엄선하여 고른 배달 맛집 음식이 곧 도착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시켰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30분 뒤 배달 음식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더군요. 곧이어 상이 전부 배달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천대가 어디 있냐며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착한 우리 아버지는 맛있겠다며 기분 좋은 얼굴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 위에 빼곡하게 차려져 있는 음식들은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전부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정크푸드 뿐이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위가 별로 좋지 않아 인스턴트 식품은 평소 잘 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활짝 웃으며 사돈어른들 덕에 오랜만에 배에 기름칠 좀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대우받길 바라는 마음에 시댁으로 데려왔는데 오히려 천대받은 것 같아 눈물이 다 핑 돌았습니다. 그 뒤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시어머니 얼굴에 양말로 뺨싸대기를 날린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차차차, 사돈 주려고 선물 하나 샀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식사를 이어가던 중 시어머니께서 불쑥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며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열어보시면 알겠지요. 얼른 열어보세요. 이건 양말이네요. 상자를 열어보니 웬 시장에서 팔 법한 싸구려 양말이 떡하니 들어있는 게 아니지 뭡니까? 이어지는 시어머님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전에 보니깐 사돈 양말에 구멍이 슉슉 나 있길래요. 새 양말 신고 더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남편 발끝이라도 좀 따라가시라고요. 성심성의껏 골랐답니다. 당신도 참 알고 보면 재치가 넘쳐. 이야, 우리 엄마 바쁜데 언제 또 장인어른 양말까지 사러 가셨대? 완전 엄지척이다, 엄지척. 참. 아무튼 선물로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머, 당연히 감사히 받아야죠. 좋은 의미가 담긴 양말이니 카보르 여겨도 모자라지요. 이것 보세요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저는 양말을 집어들고는 시어머니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그것도 오른쪽 왼쪽 양뺨 모두를 풀스윙으로 때려주었죠. 어찌나 세게 스냅을 날렸는지
어머님의 볼이 아주 벌겋게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시댁 식구 모두가 얼어붙어서 절 바라보는데 그때의 그 쾌감이란. 며느리,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이게 무슨 패륜 짓이야? 자기야,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양말로 싸다고 날린 거야? 미쳤어? 그래 이 새끼야, 니놈 뺨에는 피자로 싸다고 날려주마. 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거대한 불고기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든 저는 남편의 얼굴에 연이어 찰싹찰싹 싸대기를 날려주었죠. 마치 악당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이 마마보이 새끼야, 너는 그렇게 살고 싶니? 이게 교양 없이 무슨 짓이야? 교양? 교양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니들이 없는 거야 이것들아. 누구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신들 이렇게 살다 천벌받아. 야, 이게 보자니까 너 말 다 했냐? 어디 감히 귀한 서방님 얼굴에 싸다구를 날려? 야 이 새끼야, 너야말로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하려고 들어?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하려 들자 연신 사람 좋게 웃고만 있던 저희 아버지가 그만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비록 70을 넘긴 나이셨지만 한창 때는 주짓수와 합기도, 태권도와 검도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울 아빠, 거지 발사기 같은 사이를 향해 멋지게 발차기 한번 날려주니 허약한 남편은 대굴대굴 참으로 멀리도 굴러가더군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려주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 개새끼야. 돈만 보고 너 같은 최악인 남자랑 결혼해서 최악의 시부모 모신 게 내 인생 최대 한이다 이 새끼야. 잠깐만, 이혼? 자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보세요 사돈,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면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아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돈, 뭘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까? 당장 물리라세요, 당장. 글쎄요, 저는 아비된 자로서 제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우선입니다. 사위랑 사돈어른 모두 형편없다는 걸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제 딸아이가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럼 여기 분들은 배달 음식이나 실컷 드세요. 아빠, 우린 시그니엘 호텔로 가요. 그러자꾸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였고 마침내 시댁 식구들과 꿈에 그리던 손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한 이후에도 전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끈질기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집 문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얼탱이가 없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가 너무 그리워서 밤새 잠도 못 자.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혜미야, 이러다 우리 애 혼자 늙어 죽게 생겼다. 내가 다시는 너네 부부 일에 간섭 안 하마. 사돈께도 내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돌아와다오. 혜미, 너가 날린 양말 싸대기마저 그립구나. 아가, 회사 사정이 다시 어려워졌단다. 염치불구하고 사돈어른께 돈 조금만 꿔도 되겠니?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니까 모두들 있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이만 꺼지세요. 저는 상큼하게 웃으며 전 남편과 시부모님께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었습니다. 어느덧 길고 긴 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네요. 어떠셨나요? 아직도 제가 나쁜 며느리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뺨을 양말로 후려쳐준 제 지난날이 전혀 후회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대 인생 최우선의 가치를 돈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 말이죠.
돈에 눈이 멀어 깊은 고민도 없이 결혼을 강행한 저였기에 어쩌면 시댁과 겪은 이 황당한 일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살고 있는데요. 로또 당첨 금액으로 텃밭에 딸린 집 한 채를 사서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으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으며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고 이젠 절대 사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부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양말 싸대기를 선사한 사연자님의 행동이 꼭 나쁘게만은 느껴지지 않네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